신호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고 나서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넘는 공감의 아트, 휴식을 넘은 영감의 자연, 쉼의 깊이를 아는 공간으로, 진정한 몰입의 시간으로, 주거 공간의 새로운 재해석, 오직 조합원님만을 위한 가장 빛나는 순간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치만이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가치가 된다는 깊은 생각. 하나의 공간, 무한한 영감. 포스코건설. 품격과 디테일을 갖춘 차별화된 건축미야. 익스테리어. 프리미엄의 산실, 하이엔드 주거지의 시선을 사로잡은 포스코건설. 한강 프리미엄 라인의 중심, 노량진 3구역. 서울 최초의 대단지 테라스 하우스, 정릉골 구역. 도곡의 가치를 정점에 세운 개포 럭키 아파트. 서초구의 포스코의 깃발을 꽂은 신반포 21차.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신반포 18차. 성수 최고의 가치를 외관에 담은 성수장미. 차별화된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가락현대 5차. 영등포의 새로운 프라이빗 명품 단지 물레 진주 아파트. 제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2도 주공 1단지. 빛고울 광주를 더욱 찬란히 빛내는 풍향구역. 더블 랜드마크 타워의 자부심 경남타운. 장엄한 풍경을 완성하는 건축미학의 정점 해운대 LCT 더샵. 여의도 가장 높은 자부심 파크원. 미래형 도시 송도를 상징하는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포스코건설의 독보적인 외관 디자인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합원님의 자부심을 높여드립니다. 숲과 물, 예술이 어우러진 명품 조경의 완성.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조망 간섭을 없앤 최소 주동 계획. 단일 레벨로 연결된 하나의 단지.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중앙광장. 레벨차를 이용한 다이나믹 수공간. 포스코건설의 혁신적인 명품 조경이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삶을 선사합니다. (5성급) 호텔을 넘어서는 품격을 담다. 커뮤니티 디자인. 하늘, 지상, 땅과 맞닿은 곳에 이르기까지 부족함 없는 아이템으로 구성된 진정한 명품 커뮤니티. 인피니티 풀,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라이브러리. 품격에 걸맞는 최고의 예우, 호텔급 컨시어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던 정상의 삶이 새롭게 펼쳐질 커뮤니티에서 상위 1%, 명사님만을 위한 남다른 품격을 경험하십시오. 고품격 주거 생활을 위한 다채로운 평면 디자인, 유닛 디자인. 집이란
사는 분의 철학이 배어 있는 삶의 중심 무대입니다. 이 시대 리더들의 품격에 맞는 공간 창조를 위해 나아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가족 구성원 등의 필요에 맞춰 공간의 크기는 더욱 넓히고 구성은 더욱 다양하게 계획했습니다. 주거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차별화 디자인으로 선택의 폭을 넓힌 포스코 건설의 평면 디자인. 최고급 주거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함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특화, 파킹 디자인. 조합원님을 VIP로 예우하고 보필하는 호텔식 드롭 오프존. 고급스럽고 안전한 승하차 공간, 동별 프라이빗 리셉션, 100% 확장형 주차 적용, 고급 차량을 고려한 특화형 램프, 보행자 전용 안전 패스, 익스프레스 주차 램프, 전기 자동차 충전소, 건식 세차장 등 지하 공간의 품격을 높인 고급스러운 주차장. 그리고 시대를 앞서 적용되는 최첨단 시스템까지. 포스코 건설은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랜드마크를 건설해온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이 기업의 모든 역량과 미래를 걸고 지금까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단 하나의 명작, 상상 이상의 프리미엄을 완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의 브랜드 파워, 차별화된 설계, 최고의 사업 조건으로 포스코 건설이 조합원님의 오랜 소망을 가장 큰 성공으로 만들겠습니다. 포스코 건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조합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희한테 위원장님께서 주신 테마가 첫 번째는 회사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현소 시험과 단독으로 했을 때 회사가 바라보는 장단점은 뭔지, 또 세 번째는 회사가 힐링 5구역에서 어떤 사업적인 면을 보고 접근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주셨거든요. 첫 번째 이제 포스코 ENC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설명하고 자랑하려면. 그래서 짧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스코 ENC는 도시정비의 신흥 강자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권역에서 보시면 더샵의 브랜드가 사실상 다른 아파트의 브랜드들보다 많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주택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사업으로 더샵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거든요. 지방 번역에 있는 택지사업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는 강남권에 방배역에 있는 신동아파트도 수주했고, 강남 쪽 대치동에 있는 데도 수주하고 있고 계속 수주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조합원님들이 사시는 요 신림동 쪽에 잘 안 보이시다 보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경쟁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건으로 맨날 승부해서 기존의 회사들과 함께 두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으면 저희가 조건으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그 수주한 현장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콘솔 브레이커라고 별명이 붙일 정도로, 쌈딱이라고 붙일 정도로 되게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도시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회사의 방향은 주택사업의 도시정비에 많은 좀 비중을 두고 있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사실상 한 1년 전부터 좀 꺼지기 시작하면서 주춤주춤한 메이저 시공사들의 행보와는 좀 다르게 저희는 공격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있고 투자하고 있고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데이터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진 못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로 최근 한 3년간의 도시정비 수주 실적은 계속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 저희 위에 있긴 한데 저희는 계속 한 3, 4년 연속 아파트 부분, 도시정비 부분은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수주하고 있고 꾸준하게 중공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회사가 초고층 실적이 많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여의도에 있는 파크원, 또 송도의 포스코타워, 그리고 부산의 LCT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고 포스코 ENC는 초고층 실적을 1위는 잠실에 있는 L타워, 1, 2, 3타워라고 롯데건설에서 준공했던 자기는 사업을 짓고 있는 거기가 1등이고 2, 3, 4, 5등은 다 저희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ENC가 갖고 있을 정도로 초고층에 대한 실적이 있고 초고층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예전에는 다 29층, 35층 이상을 못 넘기는 규제에 걸려 있었는데 지금 서울권의 스카이라인 다양화하면서 한강변, 또 한강변이 아닌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도 많이 완화해주면서 9층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49층에 대한 한강변의 실질적인 설계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0층, 지금 압구정의 신통기획은 60층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런 문의상 특허도 그만큼 준공 실적이 많다 보니까 특허도 많이 갖고 있고 저희 쪽으로 조합에서의 이런 문의들이 사실상 최근에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강남권, 서초권, 서울권 전역에서 두각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파트라면 당연히 안전해야 하고 튼튼해야 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그런 거에 불안감을 조합원님들이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포스코 ENC는 잘 아시는 것처럼 포항제철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2000년도에 개편이 되는 포스코로 사명이 변환되면서 이제 사기업화 됐는데 공기업의 문화를 그대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들 분들도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회사의 기업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익보다는 뭔가 회사의 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뭔가 자재적인 측면, 부족한 자재를 넣는다든지 좀 마감재 측면에서 좀 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설수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비 사업도 다른 건설사, 메이저라고 조합원님들이 부르시는 건설사보다는 조금 늦은 후발주자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포스코 ENC는 절대적으로 조합원님들한테 신뢰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의 회사 소개를 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주셨던 게 이제 컨소시엄과 단독으로 시공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단독 시공을 원하시고요. 단독 트렌드를 원하시고 하시는데 사업장이 크면 아무래도 한 시공사가 맡았을 때의 추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그 시공사에 뭔가 더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그 현장에 뭔가 더 힘을 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현장은 뒤로 천천히 가는 사업의 형태를 많이 띠는 경우도 있거든요. 흔히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조합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년, 2년이 지연될 때마다 조합원님들은 분담금이 계속 가중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공사인 파트너를 정했으면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조례가 변경돼서 시공사를 조기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함도 물론 있는 거고 시공사가 어떤 자세로서 임해야 되는지를 포스코 ENC는 지금 최근에 수주한 사업 실적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늦춰지는 현장이 없고요. 지금 강남 서초에서 2년, 3년 전에 수주한 물량들을 거의 다 지금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수주를 해도 대부분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분양 평형이 달라지고 또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작품인 현금 청산자도 또 갑자기 또 예상치 못하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34평 원하셨다가 25평으로 바뀌시고 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1+1 하셨다가 포기하셨다가 다시 또 생기시고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대부분 다 요청하세요, 조합들이. 설계 변경 하다 보면 또 시공사가 그 부분 또 같이 스텝 맞추면서 하다 보면 몇 년이 흘러가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고 조합과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번역에서부터 포함해서 연간 꾸준하게 한 2만 원, 3만 원씩을 분양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정비 수주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잠깐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컨소시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단독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좀 애매합니다. 근데 컨소시엄을 하든 단독을 하든 경쟁을 하셔야 조합원님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컨소시엄을 하는 회사가 있고 단독으로 하는 회사가 있더라도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단독으로 두 개 회사가 입찰이 들어와도 그 두 개 회사의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이라는 거는 시공사가 두 가지를 해갖고 오거든요. 첫 번째는 금융조건, 두 번째는 설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갖고 옵니다. 자신 있는 회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하게 시공사 선정을 할 때 하고자 할 거고, 금융조건은 일단은 메이저 회사들 모두 다 자금력은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언론지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부채 비율, 또 현금성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회사, 메이저 회사라고 칭하는 데도 물론 있거든요. 포스코 ENC는 항상 1조 원 정도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수주 경쟁을 할 때 설계는 어떤 포인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내가 좋아하는 시공사의 브랜드의 설계가 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금융 조건은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많은 금액을 써갖고 온 회사가 좋은 회사거든요. 공사비 규모가 1조라면 2천억, 3천억의 사업비를 갖고 온 회사는 좋은 조건을 제한하지 않는 거고 1조의 공사비에 1조 가까운 사업비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조합원님한테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회사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런 부분들 기억하셨다가 시공사 선정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장에 대한 이제 포스코 ENC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ENC는 서울권의 대규모 사업장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1000세대 정도, 1500세대 정도의 사업장은 강동 쪽에도 갖고 있고 강북 쪽에도 갖고 있긴 한데 3000세대 이상급의 서울권의 수주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드마크가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는 그래서 대규모 세대에 공격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리모 역시 포스코 ENC가 최상의 조건으로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조건을 써서 설계를 준비해서 입찰을 하고 조합원님들이 그때 경쟁하는 회사랑 어떤 회사가 정말 조합원님한테 이득이 되는 설계와 이득이 되는 조건을 갖고 왔는지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아까 들어오는데 쪽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이 궁금하시는 게 시공사가 가져가는 이익이 도대체 얼마냐. 너희는 1조짜리 공사를 하면서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공사들이 사업 지표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연별로 발표를 합니다. 매출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각 시공사들마다 바라보는. 그러니까 한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정비 사업장을 봤을 때 어떤 특정 회사들은 20%의 이익률을 보기도 하고 15%의 이익률을 보기도 하고 저희 역시 일단 사기업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처음에 이제 심의를 하고 할 때 사업장에 심의를 할 때 적정 공사비에 대한 그 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잘 안 되죠. 말씀드렸던 건 설계 변경을 해야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조합원님들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하시고 지금 또 건설 자재는 엄청나게 폭등했거든요. 거의 40%가 50%가 폭등해서 대부분의 공사비 인상을 다 50% 이상, 60% 이상 인상하는 것 때문에 시공사가 지금 다 해지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질 정도로 그런 악조건 속에 지금 시공사들은 처해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업 색깔을 갖고 있고 기업 이윤 자체를 높게 보질 않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재요청을 해서 높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잘 되지 못합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회사가 한 조합에서 요청을 하시고 시공사랑 같이 들어가면 이 정도의 설계, 이 정도의 마감재, 이 정도의 현장이라면 이 정도 공사비가 적정하다라고 공사비 검증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노량진 3구역에 설계를 두 가지를 제안드렸거든요. 기본의 원한 설계, 그 다음에 저희가 드리는 혁신 설계를 드렸는데 혁신 설계는 사실상 공사비가 좀 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연면적도 바뀌고 지하 주차장도 더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으셨고 제안서에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받아서 그 공사비 검증에 맞는 검증을 받은 금액으로 수주하겠다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아예 제안서에 약속을 했고 거기에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통해서 조합원님들이 뭔가 좀 불합리하게 느끼실 수 있는 공사비 부분은 투명하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 시공업체가 조합 설립 후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애초에 서울시는 공공지원 제도에서 사업시 인가까지 받고 시공사를 뽑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역 입찰이었습니다. 문고리 하나, 수전 하나까지 조합에서 다 정해주셨어요. 국산 브랜드면 국산, 수입산 브랜드면 수입산. 그래서 세부 내역이 점 단위로 전부 다 있는 금액에 맞춰서 시공사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를 바로 뽑게 되는 경우에 내역 입찰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건축 심의를 안 받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지금 나온 기준 발표는 설계까지 다 통째로 설계 시공사가 설계까지 다 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입찰의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시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더라고요. 신림5에서 만약에 조합 설립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셔서 안정적인 사업으로 빠르게 가기를 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시공사들이 해오라는 오다와 발주를 내신다고 하면 포스코는 지방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건을 두 가지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설계와 금융 조건. 설계에 있어서 3,000세대, 5,000세대 설계는 많이 했고요. 이 지금 조합원님들이 보시는 서울에서 차 타고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 안 보이셔서 그런 건데 5,000세대 설계의 랜드마크화를 충분히 다 했고요. 부산 쪽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아까 영상에서 보이셨던 단지들이 다 3,000세대, 5,000세대 규모급이었거든요. 설계적인 측면을 해서 갖고 오고 그 설계적인 측면을 해서 갖고 올 때 이런 내역 입찰에 준하는 지금 사업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을 때처럼 내역 입찰에 준하는 리스트를 갖고 와서 조합원님들이 꼼꼼하게 경쟁하는 상대와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제가 준비하고 답변 드리는 내용인데 질문 있으시면 받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네. 굉장히 화려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 아파트가 하이엔드 아파트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서초에 있는 한 개 아파트, 신반포 21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는 하이엔드 런칭을 안 했었고요. 수주할 때 하이엔드를 연구 개발 중이었고 20년도에 수주했거든요. 연구 개발 중이었고 하이엔드가 런칭된다면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전면 다 파트너로 진행을 했고 그거 외에 보여지는 대규모 단지들은 다 더샵 기준의 설계였습니다. 하이엔드와 그냥 브랜드와 시공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와의 차이는 사실상 외관의 조금 특화, 또 마감재 특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비는 모든 시공사가 하이엔드로 갈 때 공사비를 높게 측정하는 건 사실이고요. 마감재나 외관이나 내관이나 마감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최종적으로 네, 포스코에서 네, 수주한 실적 중에서 네. 평당 건축 비율이 얼마 정도의 수주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이게 네.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현장별로 공사비는 다 천차만별이라 평균적으로 매긴다는 거는 모든 시공사가 다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지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광역시들,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도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원하시는 그 아파트의 수준이 있거든요. 수준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과 공사비가 또 직결되다 보니까 공사비를 너무 높게 잡을 수도 없고 또 너무 낮게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 공사비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 적정 공사비를 제안을 일단 시공사 선정정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좀 정하실 거고요. 그 가이드에 맞춰서 시공사들이 준비해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조건. 조합원님들 이주를 하셔야 하거든요. 사업비에서 조합 운영비도 물론 있지만 이 많은 조합원님들이 안정적으로 이주를 빨리 나가셔야 사업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10%의 조합원이 남아서 못 나가시는 상황이라면 그 10% 때문에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주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사업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인허가 절차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비용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시공사가 언제든지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설계도 명품 설계 당연히 준비해야 하고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마감재 이상의 등급을 준비해갖고 올 거예요. 아까 매출이익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매출이익이 낮습니다. 포스코가 10%가 채 안 됩니다. 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사에서 매출이익 10%면 사실상 수주 심의가 안 나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거보다 높게는 자꾸 심의를 시작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비를 같이 끌어올릴 수가 없는 기업 문화 때문에 남들 다른 회사들이 뭐 20% 30% 올 때 저희는 그만큼 못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익은 자꾸 감소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 발표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 10% 이하 잡고 있고 그 매출이익이 낮은 만큼 조합원님한테 드리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좀 빠르긴 한데 네. 포스코는 네. 전동과 컨소시엄이 가는데 우리 신규 모비업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때 사업성, 그러니까 그때 시기에 따라서 사실상 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사실상 컨소시엄은 많은 조합에서 반대하세요. 조합원님들이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이 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안 돼서 단독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컨소시엄 사업장이 시공사가 취소돼서 다시 단독으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 부산에 저희가 지금 또 팀이 내려가 있거든요. 축진 2-1인데 거기도 GS하고 SK가 수주했던 현장인데 공사비 문제 때문에 조합원님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공사비가 거의 900만 원대가 넘는 공사비를 GS와 SK 쪽에서 요청했다. 그 신문지상에 나와 있고 조합원님들은 그런 공사비를 주고 이제 분담금 때문에 해지하겠다고 해서 현재 지금 삼성과 대우 그다음에 저희 포스코 ENC 세 개의 회사가 재입찰에 지금 각축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단독으로 선언했습니다. 공사비 규모가 거기도 작은 규모는 아니고 저희는 조합원님들의 선택과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당연히 가겠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포스코 ENC는 단독을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공정한 시간을 위해서 네. 아무리 똑같이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아파트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아, 네. 이제 서울에서는 조금 힘들어서 근데 이 층간 소음에 대한 기술적인 뭐 특성화나 아니면 검증된 뭐 그런 기술 같은 거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가자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ENC가 도시정비 사업의 재건축 재개발도 많이 하지만 지금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사들이 1조하면 저희는 지금 4조, 5조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뼈대를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닥을 내 마음대로 두껍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층고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층고는 기본적으로 2.3, 2.4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슬라브 안에 기술력을 집어넣어야 하는 게 포스코 ENC가 숙제였었고 리모델링도 어쨌든 새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거니까 저희는 모듈판이라는 거를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층간소음이 사실 공진이 크거든요. 내 집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위에서 뛰면 그 소리가 자꾸 울리는 건데 공진판으로 그 모듈판으로 공진을 좀 잡아서 밑으로 내려오는 소음을 없애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층간소음의 뭐 경량 1등급, 뭐 중량 1등급 다 갖고 있는데 비슷한 기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모듈 소재가 뭡니까? 저희가 포스코이지 않습니까? 합성 도금판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희 이제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에 초대하셔서 갤러리에서 보여드릴 분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합성 모듈판이 있습니다. 포스맥이라고 불리는 외장재에 쓰이는 자재들도 있고 그런 강판의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외관이나 문주나 이런 데 좀 다양하게 특징을 랜드마크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보면 밑에서 대신이 설정해갖고 한 몇 정도 나옵니까? 이게 다 모든 회사가 그 실험실에서 시험하는 게 있고 그 검사원에다가 검증하는 게 있는데요. 네. 다 경량 중량 1등급은 모든 지금 메이저 시공사들이 다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록. 1등급이 저 대시비가 몇 나옵니까? 데시벨까지는 제가 진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량 뭐 1등급, 중량 1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메이저 시공사들이 경량 중량 지금 1등급을 갖고 있고 시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 동안 마무리 해주시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림 5구역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포스코 ENC 끝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